등차 수열, 등비 수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AN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죠? AN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 한다면 AN을 A 더하기 D에 n-1이라고 쓰는 것. 등비 수열이라면 AN을 AR의 n-1 제곱이라고 쓰는 것. 이게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것만 쓰고 시작해도 문제 거의 다 해결돼요. 거의 다 해결되는데 보통 이걸 안 쓰고 시작해. 이거 습관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식으로 표현하는 걸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습관만 고쳐도 많이 좋습니다. 이때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멘트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3개 이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해주면 세항 이상에 대해서 제시해 줄 때는 일반적으로 중항에 대한 개념을 이용할 때가 많아서 뭐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를 쓰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녕 중항에 대한 개념을 대입하자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일단 식 쓰고 그 다음에 중항에 대한 개념이 접목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세항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합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합에 대한 공식을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합을 다룰 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마지막 항 곱하기 개수라는 거에 초점을 잡아서 이게 첫 항과 막항이 식으로 제시가 되는가 아니면 딱 이것만 달랑 줬는가를 판단해서 그러니까 첫 항과 공차를 알려줘서 첫 항과 막항을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정말 알려주는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규칙을 따져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등비 수열은 그렇진 않아요.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r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등비수열, 등차수열에서 이거 말고 나오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럼 뭐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에 대해서 규칙을 찾으라고 하는 주제거나 아니면 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식으로 일컬으면 여기다 쓸까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하면 뭐가 되냐면 2차 함수 돼요. 단 2차 함수지만 이제 자연수밖에 대입을 못하는 왜냐면 AN, SN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자연수로만 대입이 되는 2차 함수인 거죠. 근데 2차 함수이다 보니까 최대 최소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단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죠? 더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첫 항 0에서의 합은 이미 0이에요. 이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2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가 존재해요. 축이 어디 있냐, 위로 불러있냐, 아래로 불러있냐에 따라서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죠. 축이 여기 있어서. 그치?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이,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얘는 그럼 어떤 존재냐면 첫 항도 0보다 크고요. 첫 항은 바로 1에 대입한 여기잖아. 그치? 첫 항도 0보다 크고요. 공차도 0보다 큰 존재겠죠. 계속 커지는 존재. 그래서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때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야? 왜 이래? 안녕. 두 번째는 첫 항이 0보다 작고 하지만 공차는 0보다 커서 첫 항은 0보다 작아.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땐 0보다 작지만 공차가 0보다 커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플러스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만 개쯤 뒤에는 이미 1억을 넘는 뭐 그런 숫자를 대입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증가해서 이런 형태. 그럼 얘한테는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최소가 등장한다는 거죠. 물론 얘가 최소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실제로 축은 다시 축에서 가장 가까운 항에서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얘일 수도 있지만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알았죠? 축 근처에서 우리가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최소가 나오는 개념이라면 최대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안 나오는 것부터 이야기해야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면 즉 A도 0보다 작고 D도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최소도 최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뭐요? A는 0보다 커요. 첫 항은 0보다 큰데 공차가 0보다 작아서 우리가 최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때에서 언제 우리가 최소 최대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얘가 최대가 될 때는 다시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음항의 합이 미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어려운 아이디어로 결국 AN이 어느 순간 0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 더했을 때 플러스가 된 거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AN이 0보다 커지는 순간 전까지만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AN이 0보다 커지는 순간 전까지만 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최소값이 나오기 힘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 나올 수 있겠네. 일반적으로 2차 함수라고 말은 했지만 얘의 그래프 형태는 직선들이 모인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한 번만 설명할게요. 나중에 문제에서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로 이루어진 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이너스 3부터 공차가 플러스 1인 애를 상상할게요. 1, 2, 3, 4, 5, 6, 7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마이너스 3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5겠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6이겠고요. 네 번째는 뭐가 돼요? 0이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이너스 5겠고요. 여섯 번째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3을 더하니까 0이 되겠고요. 여덟 번째는 이제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이루어진 애들인데 그러면은 이 각각의 기울기가 AN입니다. 1, 2, 3, 4에서 여기서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각각의 기울기가 AN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더한 무조건 여기 1만큼만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 증가하는 양, 즉 변화량 자체가 AN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기울기가 AN이 되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애들까지만 더하고 싶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기울기가 0보다 커지는 순간 이렇게 등장했어. 그럼 얘는 더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더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게 이제 음항의 합이라는 개념과 맞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항의 합이라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애들까지만 더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애들까지만 더한다.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돼서
점점 작아진다는 개념이니까 뭐다? 양항의 합을 구할 때 그게 뭐가 된다? 최대가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주제는 거의 없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이것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해주면 됩니다. 네, 이것만 있으면 좀 아쉬우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이랑 좀 섞겠죠. 그쵸? 어떻게 섞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즉 시그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숙제로 냈었죠. 시그마에 대한 것까지 오늘 설명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건 얘네가 아니에요.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파트가 좀 어려워서 아마 여러분들은 손을 못 댈 수 있는데 한번 오늘 시간이 되면은 한 문제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시도를 잘 못하는 거라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등차수열 AN이라 했으니 쓰고 보는 거죠. A1은 A3 더하기 8 이라고 했으므로 뭐 A는 A 더하기 2D 더하기 8 그래서 D는 나왔네요. 마이너스 4 2A4 마이너스 3A6은 2에 A 더하기 여기다 그냥 4 넣으면 되잖아요. 3D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5D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D가 3이다. 근데 D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므로 A는 36, 33이 나오겠죠. 이때 AK 정리하면요. 37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는 애가 0보다 작도록 하는 최소값 언제 뭘 대입하면 0보다 처음으로 작냐 라고 하면 10 대입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그렇죠? 뭐라고 일단 쓰고 보자. 등차수열이라며 일단 쓰고 보자는 거죠. 그렇죠? 2번 등차수열이래요. A는 A 더하기 D의 n-1 근데 A1 마이너스 15라고 했고요. 절대값 A4 A3은 A4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절대값이랑 얘랑 같다? 마이너스인데 만약 얘가 계속 작아지는 애라면 그럼 얘랑 어떻게 같아? 그쵸? 같을 수가 없죠. 그럼 뭔 말이에요? 마이너스 A3이랑 A4가 같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맞아요. 절대값이니까 A3은 A4인지 마이너스 A3은 A4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식을 쓸 가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3은 A4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려요? 마이너스 A3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D가 A 더하기 3D 근데 A가 마이너스 15네. 그럼 2A는 즉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5D가 되므로 D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A7의 값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6 곱하기 6이라서 얼마? 21 이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4의 n-4는 0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두근이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한테 뭘
제시해요? 뭐 하라는 거야? 두근이란 멘트 나오면 대입을 하거나 인수분해를 유도하거나 마지막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셋 중에 하나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근과 계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 개가 등차수열 블라블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누굴 떠올리라는 거야? 중앙. 그래서 2알파는 1 더하기 베타. 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n이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베타라는 건 n-알파가 되고요. 베타라는 건 n-알파. 그래서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3알파는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n 더하기 1은 일단 3의 배수잖아. 그치? 3의 배수들 중에 우리가 지금 문제를 찾는 건데 n이라는 게 11이 너무 큰 걸로 바로 띄면 안 되겠죠? 2라는 거라면은 2도 있고요. 뭐 5도 있고요. 8도 있고요. 11도 있고요. 계속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힌트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뭘 힌트로 삼아야겠어요? 뭘 힌트로 삼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왜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그쵸? 판별식이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64가 되는데 그게 0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깔끔함. n-8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보면은 n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얘 자연수가 안 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81. 일단 n이 5이면 알파랑 베타가 다 1이라서 안 되고요. 그쵸? 잠깐만, 알파랑 베타가 1이 맞나? 그럴 리가 없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큰데 5일 때 1과 4 무엇이 이상했을까요? 잠시만. 알파가 2고요. 베타가 3이 되는 거죠. 그쵸?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구나. 맞죠? 자, 이렇게 돼서 그것도 아니잖아. 2랑 3 맞는데?
자, 근데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뭐가 문제지? 왜 이것도 1이랑 등차수열이 안 나오지? 식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구나. 4랑 n-4로 인수분해가 되네, 맞죠? 근거계수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였네요. 좀 뻘짓했네요. 네. 근데요. 등차수열. 그러니까 내가 의아한 건 그거였어. 그러니까 왜 근거계수 관계로는 안 나왔을까? 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처리해야겠네요. 풀이가 너무 안 좋았네요. 미안합니다. 얘는 그냥 인수분해가 너무 깔끔하게 되죠. 말했지만 우리가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면 이게 x-n이랑 x-4랑 x-n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돼서 x라는 게 4 또는 n-4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파가 4고 베타가 n-4거나 알파가 n-4고 베타가 4거나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중항의 개념을 이용하면은 n-4가 2분의 5가 되는 거라서 말이 안 되고요. 그쵸? 이러면 이제 n-4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보다는 사실 여기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가장 간편했다라는 거네요. 근과계수 관계로는 왜 안 됐을까? 확인만 해볼게요.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는지만. 뭐? A는 2하고 알파 베타가 등차수열이니까 그 A는 1을 상으로 보고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 N은 2 플러스 3B라고.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랑 이제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인수분해를 보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그게 훨씬 낫긴 해요. 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를 보는 게 제일 좋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y는 2의 x제곱에 대해서 빈칸 두 개가 나온 거죠. pn이라는 건 an, 2의 an제곱, pn 플러스 1이라는 건 an 플러스 1, 2의 an 플러스 1제곱. 그래서 두 점을 잇고서는 우리가 이걸 다루었는데 기울기가 k 곱하기 2의 an제곱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따라가면은 기울기가 지금 얘랑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얘라고 지금 문제에서 말해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는 기본적으로 윗줄 아랫줄만 적당히 비교하면 우리가 되는 거라서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맨 마지막 쯤에 라지 AN은 2분의 1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에 2의 A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AN 제곱 이것만 쓰고 진행해도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1분의 A3이 16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등장시켜야 되는 건 A1과 A3이에요. A3이라는 건 2분의 1에 A4 마이너스 A3 2의 A4제곱 마이너스 2의 A3제곱 A1이라는 것은 2분의 1에 A2 마이너스 A1 2의 A2 마이너스 2의 A1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때 등차 수열이 라고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이게 써있는 윗줄에 등차 수열 AN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등차 수열에 대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D 곱하기 2의 A 플러스 3D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D 제곱 2분의 D에 2의 A 플러스 D 제곱 마이너스 2의 A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A1은 1이라고 심지어 말을 해줬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나눈다 했죠? 그래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A1분의 A3이라는 게 16이라고 문제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 이거 두 개를 나누어 주면 이거는 일단 날아가고요. 얘도 둘이 나누어 주기 위해 묶어주면요. 2의 A제곱에 2의 D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A제곱에 2의 2D제곱까지 묶는 게 좋겠죠? 2의 2D제곱 2의 D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왜냐면 지금 A 플러스 2D로 한 번에 묶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럼 얘네들이 다 나누어지면서 2의 2D 제곱이 16이 되고요. 그래서 D가 2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가고요. 문제에서 말한 맞죠? A에는 그 결과 1 더하기 2의 n-1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라지 A에는 아까 전에 쓴 거, 여기에다 쓴 거 있죠? 2분의 1 곱하기 공차. 이건 공차를 의미하죠? 얘 2에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에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얘만 써도 되겠죠? 자, 여기가 나였고요. 여기가 다였고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것만 그냥 원하는 거에서부터만 이어 써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를 많이 안 해버릇하니까 나 문제가 어렵다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얘랑 여기가 F잖아요.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에다 4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의 9제곱에서 2의 7제곱을 빼라고 했나요? 3 곱하기 2의 7제곱인가? 그래서 13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지 A에는 여러분들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표현할 수 있다면 뭐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것까지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려줬죠 다. 알려줬자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좀 쉬웠다.
Pn이라는 애가 an, 0인데요. 거기서 수선의 발을 올렸고요. 여기에서 수직이 되게 an 플러스 1을 잡았습니다. 그게 Pn 플러스 1 이고요. 거기서 또 수선의 발을 올려서 여기를 qn 플러스 1 이렇게 잡았죠. 이때 가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길이가 얼마냐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서 말해준 게 바로 그 가라는 거 옆에 칸에 이 qn의 좌표가 an, 루트 3an이라 했죠. 자, 이런 모양 본 적 있어요? 직각 삼각형 두 개 있는 거? 어디서 봤어요? 저 소공식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쵸? 맞지? 직각이면 뭐예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도 있고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도 있고요. 그쵸? 다양하게 있는 공식 있죠? 그거 써주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여기도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이면서 여기를 지금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알려준 게 여기 길이잖아요. 그쵸? 루트 3an이라고. 너희한테 구하라고 했어? 원래 당연히 대입하는 게 맞지. an에서 세로선을 그렸으니까 an, 루트 3an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이건 자연스러운데 그거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알려줄 테니까 너희는 좀 써먹어봐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소공식 까먹었을까봐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이 닮은 B까지. 근데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그렇죠?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네,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곱 루트 3an의 제곱은 얘랑 곱한 거죠. 이게 되고요. 얘 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3an) an 플러스 1 빼기 an이 가에 알맞은 수가 떠버렸네. 그게 가 아니에요? an 플러스 마이너스 a는 나누면 네.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돼서 약분되고요. 맞죠? an 플러스 1 빼기 an 이게 3이라는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 pn 플러스 1이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가가 됩니다. 그쵸? 라지 an을 OPN 플러스 1QN 여기 넓이를 우리가 라지 AN이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라지 AN은 어떻게 돼요? 써졌죠?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 얼마나 했어? 밑변 곱하기 잠깐만 5죠? 미안해요. 여기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길이가 모두 다 3이니까 an 플러스 1까지는 a1, 2, 3, 4 하면은 3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오 깜짝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잠깐만 미안해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3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여기 나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an 플러스 1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an이 되는 겁니다. 그쵸? 루트 3an. 이게 오는 거야. 왜냐면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쵸? 그게 5pn 플러스 1 qn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an 플러스 1과 루트 3an 이걸 어떻게 계산? 할 거냐는 건데,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an이라는 걸 식으로 써야 됩니다. 첫 항이 1이라고 했죠. p1의 좌표가 1,0이잖아. 그래서 1에다가 공차가 3인 걸 더했다라고 해서 3n-2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요 3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3an이니까 루트 여기다가 3 곱해준 만, 아니 3 곱해준 식, 이렇게 9n-2가 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나는 얘가 되고요. 그래서 3이랑 얘에 대해서 3 더하기 여기다 8 대입해달래요. 25. 28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식 하나만 기억해주면 된다. 이런 공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기억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중학교 때 배웠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삼고 있다고 했어요. 6번.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sn이라는 것을 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an은 2 더하기 d의 n-1이죠. 자, 근데 sk랑 sk 플러스 2라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 빼면 어떻게 되죠? sk 플러스 2에서 sk 빼면 이게 ak 플러스 2 더하기 ak 플러스 1 이거 된다는 걸 좀 인식해 주는 게 좋습니다. sn에 대한 게 나왔을 때 많은 경우 이렇게 sn 빼기 sn-1을 이용해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k 플러스 2라는 게 a1부터 ak 더하기 1, ak 더하기 2까지 더한 걸 저렇게 쓰겠다라고 문제에서 서술을 했고요. sk라는 건 a1부터 ak까지 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둘을 빼봐. 그럼 어떻게 돼? 찍찍 그거지잖아. 얘만 남는다는 거죠. 헷갈려? 그러면 써보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방금 여기에다 말한 k 플러스 2랑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2 더하기 d의 k 플러스 1과 2 더하기 d의 k가 되는 거죠. 그걸 계산한 게, 즉 다시 정리하면 4 더하기 d의 2k 플러스 1이 문제에서 제시한 얼마예요? 고마워요. 공차가 2래요. d가 아니라. 잘못 썼네요. 그럼 여기도 a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2고요. 아예 달라지죠. 2a 더하기 4에 2k 플러스 1 이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한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둘의 차만을 원한다면, 그쵸? 예초에 이걸 알려줬을 거야. 뺀 게 4라고. 이 숫자 자체를 써먹어 주는 게 좋겠죠? 둘 중에 뭐가 좋을까? 그래서 뭐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상관은 없을 거예요. sk라는 게 아까 어떻게 구한댔죠? 첫 항 더하기 막항 여기다 k 대입한 거랬죠?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이게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근데 웬걸 여기 비슷한 식이 있어요. 2a 더하기 라는 게 있잖아. 그치? 뭐가?
고마워. 이거 두 개 묶은 거니까 2죠. 개판이네 아주.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 2a 대신에 우리가 저 4-4k-2를 대입하면 즉 4,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항했다는 거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계산해 주면요. 계산했을 때 상수는 사라지고요. 이것만 마이너스 k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k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결론. 즉 k가 4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k가 4라면 더불어 구할 수 있는 게 4가 되는 거니까 9, 18, 마이너스 7이 되나요? 자, 그래서 A2K는, 즉 A14는 마이너스 7 플러스 13 곱하기 2가 돼서 틀렸죠? 아, 참. K는 4예요. K는 4구나. 미안해요. 계속. 운동이 어려워. 그럼 여기가 7인가요? 네, 깔끔하게 7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해주는데 SN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한 게 서로를 빼서 식을 구해주는 거고요. 합을 제시줬으니까 합에 대한 식도 마찬가지로 썼고요. 그거를 이제 첫항 더하기 막항을 식을 직접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준 다음에 정리해주기만 하면 ADK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7번은 사실 똑같은 문제죠? 그쵸? 하나는 나형이고 하나는 가형이라서 문제가 좀 중복됐어요. 8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y는 16의 x제곱과 y는 2x제곱, 얘를 2의 4x제곱이라고 써도 뭐 괜찮죠. 여기 값이 16, 아니죠, 64, 2의 64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선을 그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로선을 그었다는 건? 그렇지, y좌표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다 뭐 대입하면 64가 돼요? 16인가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세로 선을 그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x좌표가 같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가로선을 그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가 된 거죠? 그렇죠? 4가 된 거죠. 자, 이 짓을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잠깐만, AN을 여기가 P1이고요. 여기가 P2고요. 맞죠? 16, 4 어떻게 됐어요? 빼기 12 또는 나누기 4. 그쵸? 한 번만 더 해보면 우리가 규칙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로선을 그리면요, 4,2의 4제곱이고요. 거기서 다시 가로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y좌표가 2의 4제곱이니까 x좌표가 얼마? 1이 된다. 왜? y는 2의 4x제곱입니다. 오케이. 이 세 개를 보면서 우리가 규칙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x좌표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쵸? 4분의 1씩. 즉, 우리가 얘의 x좌표를 xn이라고, qn의 x좌표죠? 이 xn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얘가 16, 4, 그리고 그 다음 1, 어떻게 되죠? 16부터 4분의 1씩 줄어드는 거다라고 보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에 3-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n 얘가 k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최소값이 6이래요. 최소가 6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5라는 건 k분의 1보다 크다가 x6이라는 건 k분의 1보다 작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최소라는 건 처음으로, 그러니까 얘가 최소라는 건 이거보다 작은 거에서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x5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의 마이너스 2제곱 16분의 1이고요. 6을 대입하면 4의 마이너스 3제곱 64분의 1이죠. 그래서 k라는 게 16과 64 사이 얼마예요? 54죠? 47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답이 없죠?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가 같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k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등호가 붙어도 되고요.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x5라는 게 그러니까 k가 16이면 x5가 16분의 1보다 작냐라는 물음에는 틀렸다는 거죠. x5가 16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쵸? 16분의 1은 16분의 1보다 작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16에는 등호가 붙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자, 그래서 규칙을 찾기 위해 일일이 해주는 건데 가로선은 y좌표가 같다, 세로선은 x좌표가 같다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가면서 항상 염두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 발견을 못합니다. 자, 9번 AN 등비 수열인데 첫 항이 7이래요. 그럼 7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S9-S5분의 S6-SE인데 자, 이런 SN과 SA, SB 이런 걸 뺀는 상황에서 얘네 간의 차이가 일정하잖아. 그치? 차이가 일정할 땐 나열하는 게 좋고요. 차이가 다를 땐 공식 쓰는 게 낫습니다. 알았죠? 차이가 일정할 땐 둘의 차이가 일정할 땐 그냥 나열을 하는 게 더 낫고요. 차이가 일정치 않을 때는 공식을 써서 관계식을 구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S9 빼기 S5라는 건 A6부터 A9까지 더한 거고요. A3부터 A6까지 더한 건데 6, 7, 8, 9, 3, 4, 5, 6 똑같잖아요. 4개씩 맞지? 그럼 이게 AR의 5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얘는 AR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싹 다 날아가요. R 세제곱이 문제에서 말한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A7은 최종적으로 AR 6제곱이고요. 7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63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공식을 써도 괜찮아요. 네, 일반적으로 차이가 일정할 땐 나열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나열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너희 묶을 수 있냐라는 거야. 공통 부분으로 묶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공통 부분을 묶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맞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쓰고 봅시다. Sn 플러스 3 빼기 Sn이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래요. 이거는 그냥 써봐야겠네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된다. 자, 뭐 어제도 공식 써보면요. R-1분의 첫 항 A에 R에 n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R-1분의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R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날라가고요. AR의 n 플러스 3제곱 빼기 AR의 n제곱이라서 R-1분의 AR의 n제곱에 R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산이. 그쵸? 자, 근데 이걸 정리하면 A에 약분이 되잖아요. 이거 약분하는 거는 기억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공식은 기억하겠죠? R세제곱 마이너스 1은 R-1 곱하기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 부호 바뀌면 여기 부호만 바뀌어요. 그거 기억해줘야 되고. 그래서 A에 R의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에 곱하기 R의 n제곱이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에요. 자, 근데 모든 n에 대해 성립한댔죠?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랑 얘가 관련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1이잖아. 어떻게 처리해요? 둘이 같게 해주려면. 그쵸.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이게 지수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헷갈리면 꺼내라. 다시 써주면요. 이거는 3분의 13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고요. 그로 인해 R은 3이 되고요. 그 말은 여기다 3 대입하면 성립하는 건데 A가 얼마가 된다는 거 여기다 3 대입하면 9 더하기 3 더하기 1이야 13이잖아. 그치? A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4는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9가 되겠습니다. 공식 쓰면 됐다. 네? 네? S4 빼기 S3 A4죠? 맞죠? S6 빼기 S5 A6이죠? 그쵸? A4가 2고요 AR 세제곱 얘가 50입니다 AR 5제곱 자 얘랑 얘랑 관계 구한 거니까 그냥 R제곱이 25라서 R은 5고요 그에 따라 A는 얼마예요? R이 5면요 125분의 2 숫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A5라는 건요 아 뻘짓했다 얘랑 얘 중앙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쵸? 또는 그냥 125분의 2에다가 5의 4제곱을 곱해도 괜찮고요 그쵸? 어떻게 하든 10이 나올 겁니다 그쵸? 중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괜찮고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해도 괜찮고요 그쵸? 등비 중항의 개념이고요 이건 일반항 개념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좋고요. 이제는 시그마랑 보통 합쳐서 같이 나와요. 시그마랑 합쳐서 같이 나온다. 시그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의 기호죠.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얘 자체만으로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관계를 구하거나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지 정도만 묻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거는 이 아래에 있는 숫자와 위에 있는 숫자를 관련 지어서 계산을 해주거나, 그쵸?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거나, 아니면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는 주제가 나온다는 거죠. 나열하면서 규칙, 아니면 그냥 뭐 공식 쓸 수 있습니다. 성질이라는 거는 수학 2를 배운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인테그랄과 과 비슷하죠. 상수 꺼낼 수 있고요. 그쵸? 더하기 빼기 합칠 수 있고요. 그쵸? 곱하기는 쪼갤 수 없고요. 전개해서 각각 계산해 줘야 되고요. 그런 성질들 맞죠? 시그마 K, 시그마 A랄까요? 시그마 A는 A 시그마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 맞지? 그리고 시그마 뿔마 시그마는 시그마의 뿔마가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 그런 개념이죠. 단 위랑 아래랑 숫자 똑같을 때만. 나열함의 규칙 찾기는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무리식에 대한 계산이 있고요. 아니면 부분 분수에 대한 계산이 있죠. 맞아요. 무리식 또는 부분 분수가 있습니다. 공식은 우리가 등차 수열 공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비 수열 공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공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다 외워야 되고요.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요. 시그마 K, 다 1부터 n까지라고 할게요. 시그마 K 1부터 n까지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고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줍니다. 뭐 이거 이용한다면 12번 같은 문제는 간단하다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거. 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걸 전개하면서 한다. 뭐 그럴 수는 있다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는 봐봐. 이거 2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한 거죠. 그쵸? 맞아요?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고요. 9 대입하면 10의 제곱이잖아. 얘는 뭐예요? 0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둘 빼면 뭐예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99예요. 이거를 나열하는 것 자체가 뻘짓이다. 알았죠? 뻘짓입니다. 공식을 쓰는 것 자체가 뻘짓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나열하면서 규칙 찾는 거예요. 왜? 왜 이런 짓을 해? 위랑 아래가 거의 비슷하거든. 그치? 1부터 9까지, 1부터 10까지 하나. 그치? 비슷한데 약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공식 써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수열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는 결국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그 규칙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규칙은 좀 단순하니까 공식을 알려준 거고요. 일반항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어찌됐든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뭔가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이해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13번 A1은 마이너스 4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분의 AK 플러스 1 빼기 AK. 자, 이렇게 분모가 곱하기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뭐다? 부분분수. 그쵸? 부분분수. A, B분의 1은요?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쓰는 걸 일컫죠.
자, 이를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써질 겁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준 거 플러스 1 빼기 AK분의 AK 플러스 1 빼기 AK 곱하기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근데 약분이 되죠? 그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게 됩니다. 근데 두 번 분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열하면서 규칙 찾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나열을 해보면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이번엔 첫 번째 괄호 끝났고요. 1을 대입한 첫 번째 괄호 끝났고요. 1부터 n까지 이 짓을 n개 할 건데 두 번째 괄호는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이고요. 이 짓을 더해서 n을 대입하면요.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되는데 a1은 지금 알려줬죠.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이 얼마래요? n분의 1이래요. 이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A13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13분의 1은 12분의 1 이게 되겠죠. 그래서 A13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또 뭐 분자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건 사실은 불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부분분수는 뭐 하는 거예요? 나열하면서 규칙 찾는 거예요. 알았죠? 나열하면서 규칙 찾으려고 나열을 해보세요. 14번 또다시 두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두근 나오면 역시나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관계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뭐가 돼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찾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x-n x-n 플러스 1은 0이니까 뭐 x는 n 또는 n-1이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 루트 n 더하기 루트 n-1분의 1이고요. 아까 말했던 뭐예요? 나열하면서 규칙성 찾는, 규칙 찾는 무리식 형태죠. 그쵸?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 루트 루트 n-1 우리 합차공식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나열을 하셔라. 그쵸? 1 대입하면요. 루트 2, 루트 1 마이너스 0. 2 대입하면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81 빼기 루트 80. 자,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앞에 괄호에 앞에 거랑 뒤에 괄호에 뒤에 거가 지워지면 맨 뒤에 괄호는 뒤에 거가 지워지겠죠. 그럼 얘랑 얘가 살아남는다. 9 빼기 0. 9가 나오겠습니다.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됐다. 맞죠? 아까 문제랑 같죠? 오, 23년 수능. 재작년 수능이죠. 13번. 야, 13번 이렇게 쉬우면 좋을 텐데, 맞지? 잠깐 쉬었다 하죠. 한 시간 흘렀으니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풀겠습니다.